이제 그 국제전 상팔로라든가 파리 비엔날레 내적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아주 전위적인 추상 작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또 그런 국제전의 성격도 그런 작품을 뭐 선호했던 것보다는 그런 작품이 하나의 어떤 그 국제전의 그 출품 작가의 하나의 그 주류를 형성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추상 작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칭하는 그런 부류들이 그 기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까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위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그 당시에 그야말로 조형적인 회화적인 그야말로 이제 깐 회화제 아닙니까? 그 제목 타이틀이 그래서 비교적 폭넓은 컨템포러리 작품이 주를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대학 다닐 무렵이 1950년대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구의 앵포멀 회화가 아주 우리 한국에 상륙해서 대부분의 젊은 화가들이 그 앵포멀의 열기에 전부 다 흡수돼 가지고 명실공히 우리 한국의 추상회화도 하나의 그 앵포멀의 어떤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주류를 형성했던 때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서구의 그 문화를 갖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현대회화 작가들은 한 번쯤은 앵폴몰의 그 어떤 그 매료를 당하지 않은 작가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62년도에 이제 졸업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피치 못할 하나의 그 우리의 입장이 국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전이 소위 말하는 공모전이죠. 공모전이 있었기 때문에 국전의 데뷔가 우리 화단의 하나의 그 등용무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3학년 때 내서 입선하고 또 10회 때는 재학생으로서 상당히 보기 드문 특선을 했습니다. 60년대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미술 전시관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독수궁, 경복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상화랑은 거의 없었던, 그 당시 이제 문화관광부 소속에 있는 그 공보관,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 그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동화백화점 있죠. 좀 신세계. 거기 동화백화점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개가 우리 알기에는 60년대 그 세 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 작가들이라든가 원로들이 전람회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이 소장 작가들은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전이라든가 또 신인 작가전이라든가 또 조선일보 작가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미술계에서도 그런 하나의 그 전시에 관심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작가가 되고 또 이제 30대 접어드니까 앵폴멀에 대한 어떤 그 해방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서정적 추상 뭐 알겠지만 서정적 추상은 서체적인 오토매틱한 그런 이제 작품이 특징인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체 서에 쓰는 하나의 이제 그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자욱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 이런 등등의 아시아 몇몇 나라 중에서는 그런 어떤 그 서정적 추상이 또 매료돼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추상의 주류를 이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그 당시에 이제 수렵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선과 그리고 강한 터치, 그 여백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작품을 했던 시대가 바로 70년대 초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작가라는 것은 항상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갖다가 자꾸 변화를 주고 또 이렇게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주기적으로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체 이제 작가들이 공통된 이제 문제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그렇게 이제 거치다 보니까 뭔가 내 작품의 형태 갖다가 어떻게 단순화해서 변형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냥 큰 하나의 나의 어떤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소위 면과 면의 어떤 그런 하나의 대칭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색채의 강한 색채 어떤 대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를 압도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면의 분할 방법이 뭔가 기하학적이면서 대칭을 이루되 나의 표현 방법이 아주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표현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 상당히 고민되었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몬드리안에 대한 그런 하나의 미학이 갑자기 이제 내 어떤 작업에 하나의 많은 뭐랄까요, 이미지라든가 길잡이가 되어왔었죠. 그래서 몬드리안이 갖고 있던 수주가 수평의 어떤 그런 미학이 나한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접근했던 것이 바로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자면 생면추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전개되었고, 또 그 당시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도 그 어떤 생면추상, 크게 얘기하면 미녀벨에 포함되겠지만 굳이 내 작품을 축소한다면 이제 생면추상으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80년대 작품을 이제 지켜보면은 가장 왕성하게 작업했던 게 저는 80년대인데, 그때 내 나이도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작품을 많이 작품했고 또 전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회화가 지금까지 이제 그런 궤적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제 흐름에 자생적으로 많이 합류되고, 또 국제전이 왕성하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또 이제 크게는 이제 국제 비엔날 많이 있잖아요. 베니스, 상파울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가들이 참여하고 초청받고 또 큰 미술에서 전라별 초대받을 그런 시대가 이제 급진적으로 수요가 늘은 게 80년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상이나 추상이나 동양이나 모든 장르에 국제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이제 인터내셔널리티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 거기에 합류되는 것이 하나의 작가의 어떤 하나의 의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자부심을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외적인 발전이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젊은 작가들을 많이 배출되고 자극 주고, 또 기성 작가들도 또 가끔은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야심도 생겼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우리 한국의 현대화가 8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양적인 질적인 팽창과 발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8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뉴욕과 서울, 파리에서 전시를 했지만 나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흡족한 그런 이제 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저도 지방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왔지만 우리가 지형으로 보나 땅덩어리를 보나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4,500만이라고 하지만 결코 적은 인구는 아니지만 많은 인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와 예술성이 인정받아서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는 완전 우리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브화됐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레벨에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한참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한참 우리가 도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요새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비보는 작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중국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아니지만 중국은 국가적인 지원이
막대기 때문에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의 이제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고 내가 관장해보니까 이게 대기업에서 지원 안 해주면요 안 돼. 국가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낸 세금은요 첫째 복지, 교육, 국방 어마어마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기업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유명한 재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재벌 기업들이 예술 쪽에 아주 획기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참, 이거 지금 우리가 외국에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성이 이거 완전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타파해야 됩니다. 지역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화가는 많지만 활동하고 그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작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서울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작가를 키워줘야 되겠지만 이건 어떤 지역과 이거 벽을 허물어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도 허무는데 말이죠. 지역의 어떤 지역성을 우리가 허물고 그 담을 넘어서 우리가 발전하고 해야지 지금 지역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서가 자꾸 이렇게 가시화되면은 나는 발전하는데 하나의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안 그래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주에 있는 미술관이 참 다 장돼가지고 아니 생각이 없어요. 인종 그 다음에 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초대해주고 지원해주고 키워주는데 우리 국내 어떤 지역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야죠.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관장할 적에 지방 작품을 샀습니다. 구입했습니다. 그럼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뭐 지방 미술관에 컬렉션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지역 작가들은 많이고 타지방 작가는 그 기회 없다고 하길래 그럼 당신은 국립이나 서울시립의 작품 못 팔아먹겠네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작가 좋으면 다 팔아야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관장할 적에 뭐 잘한 거 아니지만 광주, 부산, 전주, 대전, 속초 좋은 작품 사드렸어요. 관장할 적에. 그건 난 장르, 한국화 요새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가들도 상당히 아주 소침해졌어요. 산수화 작가 서해까지 사드렸습니다. 시미술관 예산은 11호 하는 겁니다. 11호. 어떻게 여기 현대화만 사고 서양화만 삽니까? 다양한 계층의 작가를 사야죠. 또 한 가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인기 작가 아니고 감당 작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작가를 샀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햇빛 못 본 작가들한테. 열심히 하는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커머셜 그런 화랑에 초대도 안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작가예요. 작품도 좋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작품 샀습니다. 그게 바로 관장의 역할로 관장의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그게 작가도 기분 좋아져 아주 희망이 있고 말이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게 아니 서울시민에서 작품 수집했다. 큰 영광입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작품 한다고. 우리 그런 격려해 주는 게 관장의 역할이고 관장은 또 소통해야 된다. 작가 소통. 뭐 이루 작가 만나고 이제 다들 고생 작가들 전부 다 우리가 소통도 해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가끔은 말이죠. 자기 취향이 안 맞는 전례에 가서 축사도 해줘야 되고 말이죠.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게 관장의 역할입니다. 이게 미술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감정, 학교 이것도 우리가 초월해. 요즘에 무슨 S대 필요 없어. 내가 어디 축사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21세기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어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느냐, 어느 미술관에 초대받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야. 지금은 어느 대학 그게 아니란 얘기야.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알겠어요? 그랬더니 박수가 나옵니다. 그 시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요새 지방대학 출신 있죠? 굉장히 요새 좋은 작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어느 미술관에 초대받았느냐, 어느 작품에 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